프림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죠. 예, 내가 내 됩니까? 말을 끝까지 듣고 됩니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폭탄이라고 느낄 만큼 상당히 강력한 충격이 있다라고 보시는 구체적인 어떤 수치 근거라는 게 있으신지. 수치를 뭐 항상 과장을 하시죠. 아니, 아마추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심각하게 다양한 것을 다 아니 그렇게 어려워서 바로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속 그냥 의자 밑에 놨던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의자 밑에.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나가는 게 야당은 너무 고춧가루나 소금을 뿌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수 야당이긴 합니다. 아, 그렇네. 야당이시죠? 네네. 박성준 의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주실 두 분의 의원이신데요.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시죠? 김진애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신 박성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중입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변이라고 얘기하시는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서초구,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9억 이상 아파트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뭐 저기 2005년에 나왔을 때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만약 세금 폭탄이라고 말을 꼭 쓰시려고 그러면은 한 5%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는 분명히 일종의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좀 오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그 나머지 중산층에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보유세 통계가 한 0.19%, OECD 국가의 한 절반 약간 상회하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도 OECD 국가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다만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현실화 로드맵이거든요. 이게 짧게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반영률이 워낙 5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8년 안에 가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뭐 60% 정도 되니까 이거는 한 15년 정도 가고 아파트는 이미 현실화율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8년 정도 만에 이렇게 가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경우가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기준을 바꾸는 게 이게 이제 상당히 사회의 신뢰도를 낮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신이 싹트고 그러는데 공시 가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정상화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준이 안 됐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그 김연아 위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나온 게 부동산 이 공시 가격에 대한 이거를 이제 제대로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게 올 4월 달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유승민 의원도 계시고요. 네. 뭐 하태경 의원도 계시고 뭐 박덕흠 의원도 계시고 다 그렇게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미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솔직히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정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는 이제 저항이 이게 있어요. 아무래도 중세 예.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긴 시간 동안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그 대신 기준에 대해서는 이거를 명확히 가지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걸 얘기를 드리면은요. 솔직히는 앞으로 세율도 계속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령 대출 기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 어디서는 실거래가라고 하고 여기서는 공시가격이 서로 간에 뭐 로비하고 막 난립니다. 이런 거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그 기초연금이나 또 기초노령연금이나 또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이 공시가격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네, 것도 10초 남았습니다. 꼭 연동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소득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네. 이거를 정상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의 기준의 정상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타트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상화라고 보시는 건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고 보신 거고요. 네. 그 기준을 세움으로써 생기는 나머지 여파들은 일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고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마 써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다양한 것을 다 아니 그렇게 어려워서 바로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속 그냥 의자 밑에 놨던 겁니까? 의자 그렇게 밑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의자 밑에 놔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의자 가장 밑에 놔둔 중요한 건 거는 아니고 자, 요거는 지금 발언 시간이 69%까지 넘어간 올라갈 거기 때 때문에. 서서히 네. 올라왔고 자, 지금은 급격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아니 3, 4%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사이에 조금 더 타임라인을 네.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기준은 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예컨대 지금 아파트가 지금 뭐 69%라고 그러지만 아파트에서도 저가 주택은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 주택은 현실화율이 낮아요. 그건 왜냐하면 고가니까 조금 세금 깎아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이런 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은 낮아요. 아파트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는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사실 토지에 대해서 이 불로소득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평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게 왜 저기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그 항상 세금이 올라갈 때는 국민의 담세 능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번에는 이제 그 세율을 낮춰주는 거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가령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그런 부분들은 일정 퍼센트 이상을 예. 좀 못 올라가게 한다라든가 천천히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만 집 한 칸 가지고 소득은 줄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특히 노령 세대, 1가구 1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고가 주택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기재위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로 이 과세와 그다음에 납부의 이 정교함을 갖춰 나가는 게 저는 선진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자,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반대 반론입니다. 예. 네. 방금 뭐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게 보유세 저는 사실 15년 전에 보유세 종부세를 도입을 하면서 그때 제대로만 됐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도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확 줄이는 한 5분의 1을 6분의 1을 줄이는 바람에 그게 별 역할을 못 했는데 이번에 보유세나 네네 종부세 그래서 이번에 이 보유세가 이거 되는 부분들이 저는 양극화 현상에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한번 또 질문을 두 분께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박성중 의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 네네. 국민 잡는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아까 정상화가 레토릭이다. 네네. 네,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폭탄이란 말도 사실 너무 좀 자주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서요. 네네. 실제로 폭탄이라고 느낄 만큼 상당히 강력한 충격이 있다라고 보시는 구체적인 어떤 수치 근거라는 게 있으신지. 수치를 뭐 항상 과장을 하시죠. 과제 나중에 그러니까. 화면으로 좀 예. 아니 또 저도 표를 가져갖고 다 했지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여태까지 쭉 나왔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폭탄론을 너무 자주 제기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도 오늘도 많이 동의를 해주셨듯이 이 기준의 정상화라고 하는 국가 백년지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새로운 어떤 프레임 이런 걸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정책이 된다면 정말 고칠 수 있는 것도 용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너무 고춧가루나 소금을 뿌리시지는 않았으면 없습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수 야당이긴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시죠? 네네. 자, 박성준 의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명성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세 성평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공시가격 산출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 높이는 방안 마련 그리고 제대로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토론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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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